안녕하세요. 88 시니어 건강쇼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작지만 확실한 습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아침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눈을 떠 침대에서 일어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발바닥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오고 무릎이 뻐근하고 허리는 무거운 느낌, 하루의 시작이 고통으로 열리는 날이 점점 더 잦아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병원도 다녀보고 약도 먹어보고 파스도 붙여봤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프고 다시 무거워지는 몸. 그래서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참는 것이 습관이 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 드릴 방법은 그런 분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부담도 없지만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오랫동안 고통받던 관절 통증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바로 하루 5분 발바닥에 붙이는 작은 습관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하나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발바닥에 뭘 붙인다고 통증이 나아질까? 처음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심하십니다. 하지만 발바닥은 단순히 걷는 부위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로부터 발바닥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정도로 몸의 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위입니다. 서양 의학에서도 발에는 신경과 혈관이 몰려 있어 작은 자극에도 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에는 반사구라는 지점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반사구는 장기와 근육, 신경과 연결되어 있어 적절한 위치에 자극을 주면 혈액순환을 돕고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치료 외에 쉽고 안전한 통증 관리법을 찾고 계십니다. 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이 발바닥 자극법이며 그 실천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하루 5분 파스 부착 습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실제로 효과를 본 정확한 부착 위치, 그리고 붙이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파스를 붙여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위치는 발바닥의 중앙 약간 앞쪽 부분입니다. 이 부위는 발바닥의 아치 부분으로 통증과 관련된 반사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특히 허리, 무릎, 고관절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많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발 뒤꿈치 안쪽 부위, 발바닥의 가장 아래쪽 중앙입니다. 이곳은 좌골신경이나 종아리 통증과 관련된 지점으로 앉았다 일어날 때 불편하거나 종아리가 무겁고 당기는 분들에게 추천됩니다. 세 번째는 엄지발가락 아래쪽입니다. 이 부위는 상체 순환과 목, 어깨 쪽과 관련이 있어 상반신의 긴장과 결림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세 곳 중 자신의 통증 부위와 관련된 지점 한두 군데를 선택해 작은 크기로 잘라낸 파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넓은 면적에 붙이지 말 것, 정확한 자극점을 놓치게 되거나 피부가 숨을 쉬지 못해 자극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붙이기 전에 발을 깨끗하게 씻고 완전히 말린 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파스가 잘 붙지 않고 효과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파스를 붙이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붙이는 압력과 시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 효과를 높이기 위해 파스를 꾹꾹 눌러 강하게 붙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피부에 밀착되도록만 가볍게 눌러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나친 압박은 오히려 통증을 유발하거나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파스를 한번 붙이면 계속 붙여두는 게 좋은 줄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번 교체해 주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서 파스를 떼고 저녁에 자기 전에 새로 붙이는 방식이 좋습니다. 24시간 이상 같은 자리에 파스를 붙이면
피부에 자극이 생기거나 통기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처음엔 하루 46시간 정도만 붙여보시고 이상이 없을 경우 서서히 시간을 늘려가도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방법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대구에 거주하는 80세 김영호 어르신입니다. 김영호 님은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리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당기듯 아팠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진통제와 물리치료를 권유했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고 약에 의존하는 것이 점점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발바닥 파스법을 알게 되었고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루 5분 발바닥 특정 지점에 파스를 꾸준히 붙인 결과 처음 2주 만에 통증이 확연히 줄었고 6개월이 지난 현재는 계단을 오를 때도 더 이상 예전 같은 통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김영호 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파스라는 게 그냥 시원한 느낌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하니까 진짜로 통증이 가라앉더라고요. 이제는 파스 없으면 잠이 안 올 정도입니다. 이처럼 파스를 단순한 진통제처럼 생각하기보다는 하루 습관의 일부로 실천하셨던 것이 가장 큰 변화의 이유였습니다. 다음 사례는 15년간 허리 통증을 겪었던 또 다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원주에 사는 79세 김순자 님의 사례입니다. 김순자 님은 15년 넘게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허리와 다리 통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잠시만 걸어도 다리에 저림이 오고 조금만 무리해도 허리가 굽어 외출이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수술 이야기도 들었지만 고령이라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약과 물리치료를 오가며 그저 유지만 해온 시간이 수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녀가 보내준 한 건강자료에서 발바닥 자극을 통한 통증 완화법을 접하게 되었고 그날부터 매일 밤 발 뒤꿈치 안쪽과 발 중앙에 작게 자른 파스를 붙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한 달은 매일 꾸준히, 그 이후부터는 주 34회 정도로 습관처럼 실천하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세 번째 주부터는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던 저림이 사라졌고 두 달이 지나자 하루 30분 이상 무리 없이 산책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김순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년 동안 이렇게 가벼운 허리는 처음이에요. 어떻게 이런 간단한 방법이 이런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신기할 뿐이에요. 이처럼 복잡하거나 비싼 치료가 아니어도 우리 몸은 작은 자극에도 반응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파스법의 효과를 더욱 높여주는 3가지 생활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통증 완화 효과를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작은 생활 습관 몇 가지를 더하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실제로 환자분들께서 실천하셔서 효과를 보신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스를 붙이기 전 발바닥을 5분간 마사지해 주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바닥이나 엄지손가락으로 발 중앙부터 뒤꿈치까지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파스의 유효 성분이 더 잘 흡수됩니다. 실제로 천안에 거주하는 76세 이민수 님은 이 마사지를 함께 병행한 결과 기존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무릎 통증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마시면서 파스를 붙이세요. 생강은 우리 몸의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따뜻한 생강차는 몸을 속부터 데워주는 역할을 해 파스의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충주에 사는 83세 박영수 님은 이 방법을 함께 실천한 결과
무릎과 발목 통증이 빠르게 가라앉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파스를 붙인 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세요.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쿠션이나 베개를 다리 아래에 두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 쪽으로 몰린 혈액이 심장 방향으로 잘 순환되면서 통증 완화 효과가 높아집니다. 이 방법은 특히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 저녁이 되면 무거운 느낌이 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에 관심을 가지시고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나나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첫 2주간은 매일 밤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이 심한 초기에는 몸이 변화에 반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12주는 하루에 한 번 자기 전 발을 깨끗이 씻고 건조한 상태에서 파스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증상이 점차 나아지면 주 34회로 횟수를 줄여도 충분합니다. 꾸준함이 핵심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오래 붙이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부담 없이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나 이틀 만에 통증이 줄었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23주 후에야 변화가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몸의 상태, 통증의 원인, 그리고 생활 습관에 따라 반응 속도는 다를 수 있으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지치지 않고 최소 한 달은 꾸준히 실천해 보는 것. 그 한 달이 지나면 어느 순간 오늘은 덜 아프네? 계단 오르기가 전보다 수월하네? 이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방법을 통해 실제로 수술 없이 통증을 극복하신 한 어르신의 특별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포항에 사는 77세 최병철 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철 님은 퇴행성 고관절염으로 10년 넘게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걸을 때마다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통증 때문에 5분 이상 걷기도 힘드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고령으로 인한 수술 부담이 너무 커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발바닥 파스법을 알게 되었고 해본다고 나빠질 것도 없지 하는 마음으로 하루 한 번씩 실천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발 중앙과 뒤꿈치 안쪽에 손가락 한마디 크기로 잘라낸 파스를 자기 전마다 붙이셨고 3일쯤 지나자 걸을 때의 찌릿한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 후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30분 이상 무리 없이 걷는 것도 가능해졌고 등산을 다니던 예전의 생활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다고 전해 주셨습니다. 최병철 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술 없이도 이렇게 나아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젠 외출할 때 지팡이도 안 가져가요. 이처럼 꾸준한 실천은 때때로 수술보다 더 큰 변화를 줍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담 없이 시도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발바닥 파스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몇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발바닥 파스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처음 들으면 몇 가지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가장 대표적인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이건 그냥 일시적인 진통 효과일 뿐이다. 물론 파스는 진통작용이 주된 기능이긴 합니다. 하지만 반사구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실천하면 단순한 임시 방편을 넘어선 개선 효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들에서도 단순한 통증 완화를 넘어서 생활 기능까지 개선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오해, 자극이 강한 파스일수록 더 좋다. 이건 오히려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의 피부는 얇고 민감하기 때문에
자극이 센 파스는 화끈거림, 가려움, 물집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은 자극이 약한 파스를 정확한 부위에 소량 붙이는 것. 중요한 건 강도보다 정확한 위치입니다. 세 번째 오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난다. 우리 몸은 모두 다릅니다. 통증의 원인도, 생활 습관도, 회복 능력도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며칠 만에 효과를 느끼고 누군가는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과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는 분들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이제 발바닥 파스법을 처음 시작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사용 요령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파스를 붙이기 전에는 반드시 발을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린 뒤 사용하세요. 습기가 남아 있으면 파스가 잘 붙지 않을 뿐 아니라 피부 트러블이나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파스는 손가락 마디 크기 정도로 작게 잘라서 정확한 위치에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넓게 붙이면 자극이 분산되어 효과가 떨어지고 피부 자극 위험도 높아집니다. 셋째, 하루 한 번 자기 전에 붙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면 중에는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파스의 효과도 더 잘 나타납니다. 넷째, 처음 사용할 때는 46시간 정도만 붙이고 피부 상태를 확인하세요. 가려움, 붉은기, 물집 등이 생기면 즉시 떼고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파스를 뗀 후에는 같은 부위에 하루 이상 휴식을 주세요. 계속 같은 자리에 붙이면 피부 자극이 누적되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병 환자나 감각이 둔한 분들은 반드시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사용하시고 정기적으로 피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특수 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뇨병이 있어도 발바닥 파스를 써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은 가능하지만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발에 감각이 둔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파스의 자극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화상이나 피부 손상이 생겨도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보호자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붙이시고 하루에 한두 번 피부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조금이라도 붉어지거나 부풀거나 가려움이 생긴다면 즉시 떼어내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발바닥에 굳은 살이 많은데 파스 효과가 있나요? 굳은 살이 있더라도 파스의 유효 성분은 어느 정도 피부를 통해 흡수됩니다. 다만 굳은 살이 너무 두껍고 딱딱한 경우엔 자극이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발을 담근 후 수건으로 부드럽게 닦고 난 뒤 파스를 붙이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너무 두꺼운 굳은 살 부위보다는 옆쪽이나 주변 부위의 반사점을 공략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는 파스를 붙인 후 어떤 활동을 해도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파스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활동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스를 붙인 상태에서 어떤 활동을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벼운 일상 활동은 괜찮지만 격한 운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파스를 붙인 상태에서 걷기, 간단한 집안일, 정적인 활동은 오히려 혈류 순환을 도와 파스 효과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조깅, 등산, 계단 오르기처럼 땀이 많이 나는 활동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고 파스가 떨어지거나 말리면서 접착 성분이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사용 시점은 저녁 시간, 특히 자기 전입니다.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이 자연 회복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파스의 진정 완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또한 파스를 붙인 후에는 다리를 심장보다 살짝 높게 올려두면
다리 부기와 혈액순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쿠션이나 접은 담요를 다리 아래에 받쳐두고 편안하게 눕는 것만으로도 통증 완화 효과가 더욱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습관 하나로 다리의 무거움과 부종, 저림 증상까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파스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파스가 나와 있습니다. 종류도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라 무엇을 골라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특히 시니어분들께 추천드리는 파스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극이 너무 강하지 않은 제품을 고르세요. 캡사이신, 멘톨, 캠퍼 등이 함유된 제품이 많은데 이 성분들이 강하게 작용할 경우 피부에 화끈거림, 가려움, 물집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가 예민하거나 얇아진 분들은 저자극, 순한 타입, 의료용, 순환용 등으로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붙이는 방식도 확인해 보세요. 붙였다 떼어낼 때 피부 자극이 적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제품이 좋습니다. 특히 의료용 점착제가 사용된 제품은 접착력은 충분하면서도 피부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무향 또는 약한 향의 제품을 권장드립니다.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은 향이 강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원적 외선 파스나 한방 성분 함유 제품도 시니어분들께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온열감을 주면서 자극은 약하게 효과는 부드럽게 전달됩니다. 이제 파스가 없을 때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체 방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집에 있는 재료로 파스처럼 활용할 수 있는 자연 요법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파스가 없을 때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연 요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파스처럼 지속적인 양리 효과를 주지는 못하지만 일시적인 통증 완화나 순환 개선에 꽤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첫째, 생강 페이스트입니다. 생강은 대표적인 혈액순환 촉진 식품입니다. 강한 따뜻한 성질 덕분에 몸을 데우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강을 강판에 갈아 천에 싸거나 얇은 거즈에 덜어 발바닥 통증 부위에 1015분 정도 얹어두는 것입니다. 열감이 올라오면서 통증이 완화되고 시원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단 생강이 직접 닿을 경우 피부 자극이 생길 수 있으므로 꼭 천을 한 겹 덧대어 사용하세요. 둘째, 알로에 겔 또는 알로에 잎입니다. 알로에는 진정작용이 뛰어나고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화끈거리거나 민감한 부위에 유용합니다. 파스를 붙인 자리에 발적이나 따가움이 생겼을 때 또는 파스를 잠시 쉬는 동안 알로에를 바르고 마사지하듯 문질러 주는 것만으로도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따뜻한 수건 찜질입니다. 전자레인지에 수건을 12분 데워 발바닥 아래에 올려두는 방식인데 온열 자극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증가시켜 통증 완화 효과를 줍니다. 특히 저녁에 자기 전 10분 정도 찜질한 후 파스를 붙이면 흡수율과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파스법과 함께 실천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아주 간단한 발 스트레칭 3가지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발바닥 파스법과 생활 습관만 잘 실천하셔도 통증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간단한 운동 3가지를 함께 해주시면 그 효과는 훨씬 더 커집니다.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되는 하루 5분 스트레칭 지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가락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발가락을 천천히 최대한 벌리고 5초간 유지한 뒤 꾹 움켜쥐듯 오므려서 다시 5초 유지합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해 주세요. 발의 긴장을 풀고 반사구를 자극해 파스의 작용을 더욱 도와줍니다. 두 번째, 발목 돌리기 운동입니다. 양반다리 또는 다리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돌려줍니다.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발목 주변 혈류 개선과 하체 긴장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발바닥 마사지입니다. 테니스공이나 작은 마사지볼 혹은 페트병에 물을 넣어 바닥에 두고 그 위에 발을 올려 천천히 굴려보세요. 발바닥 전체를 부드럽게 눌러주면서 반사점을 직접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각 발당 23분씩 하루 한 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정리와 함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바닥 파스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하루 5분 작은 파스 하나를 붙이는 이 습관이 수술도 약도 없이 오랜 통증을 줄여줄 수 있다는 사실, 조금은 믿기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무릎, 허리, 고관절, 발바닥 통증을 줄이고 다시 일상 속의 편안함을 되찾고 계십니다. 물론 이 방법이 모든 분께 똑같은 기적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이 통증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시도,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약을 줄이고 싶은 분, 수술은 부담스럽지만 뭔가 해보고 싶은 분, 그저 하루하루 참고만 살아오신 분들께 오늘 알려드린 방법이 한 줄기 빛이 되길 바랍니다. 88 시니어 건강쇼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정직하고 따뜻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건강을 위한 정보 앞으로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